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4강 BF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BF 스키너는 1904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목하고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쾌활하고 아름다웠으며 서로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스키너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썰매, 마차, 그네 등 물건을 만드는 것을 취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해밀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그는 작가가 되려고 했지만 졸업 후 2년 동안 자신이 쓴 작품에 대해서 실망하다가 1928년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1931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네소타 대학과 하버드에서 강의하다가 1990년 8월 18일 별세를 하였습니다. 조작적 조건화 이론. 조작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주가 조작, 승부 조작, 부정적인 단어가 연상이 되지만 스키너의 조작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고 인간 행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너는 파블로의 고전적 이론화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내적 변화보다는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을 조작하여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키너와 상자를 살펴볼까요? 스키너는 실험을 위해 배고픈지를 상자 속에 넣고 그 상자 속의 힌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자 음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힌지는 상자 안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또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자 음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힌지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배고프면 지렛대를 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심리학에서는 엄청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스키너 상자 속의 음식물을 강화하고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면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스키너는 힌지를 통해서 강화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비자는 오래전에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한 반면 스키너는 동물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정적 강화는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되는 플러스 현상이고 부적 강화는 부정적인 행동이 감소되는 마이너스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 같은 경우 잘한다 옆에서 부추기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스타일인데 이를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치원 아이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더니 손님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방문하는 손님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의 용돈은 강화물이 되어 조작 행동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강화, 즉 보상의 종류에는 성적이 올라가는 것, 맛있는 음식, 봉급, 장학금, 승진, 인정받는 것이다. 즉 어떤 행동을 부추기는 것을 강화물이라고 하고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부적 강화, 혐오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철회함으로써 행동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 군대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인원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야간 점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점호가 상상 이상으로 괴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야간 점호가 생략되는 날이면 그날은 갯돈 타는 기분으로 행복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인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혐오적 자극을 제거하면 군대 생활이 활력소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하기 싫은 것이 화장실 청소입니다. 문제 학생들이 장학을 당하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공부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업 태도가 좋으면 반성문이나 화장실 청소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때가 갯돈 타는 날이 됩니다. 여기서 반성문과 화장실 청소 면제는 부적 강화에 강화물이 되어
혐오스러운 강화문을 제거함으로써 원만한 학교 생활을 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처벌에는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로 구분됩니다. 정적 처벌은 특정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자극을 제시하고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회초리로 때리면 거짓말의 빈도는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들겠지만 속으로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면정복별하겠죠. 또 하나의 예로서 장난감 코너에서 떼쓰고 우는 아이를 보고 엄마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꾸짖거나 때리는 것처럼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을 정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즉 행동 뒤에 부정적인 것이나 혐오스러운 사건을 표현하는 것으로 회초리와 야단치는 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정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야단과 회초리와 징계 같은 자극이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적 처벌은 긍정적 강화문을 빼앗거나 제거해서 특정 행동의 빈도를 줄어들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음식을 빼앗아 굶기는 행위를 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적이란 긍정적 강화문을 철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핸드폰을 빼앗거나 금지시키면 아이들은 숙제는 하겠지만 내면적으로 반항심을 키우게 됩니다. 강화와 처벌의 원리는 모두 선의 행동 뒤에 특정 자극이 제시하거나 제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특정 자극이 제시되든 제거되든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는 선의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은 선행 행동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여기서 선행 행동이란 거짓말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효과적인 처벌에 의해 선행 행동이 제거되거나 감소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적 강화와 처벌의 차이점.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화장실 청소로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라는 혐오스러운 자극을 통해서 부적 강화와 처벌을 구분해 봅시다.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혐오스러운 자극을 없애는 것이 부적 강화로 문제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줌으로써 성실한 학생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문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혐오스러운 화장실 청소를 제시하는 것이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적 강화는 화장실 청소를 면제하는 것이고 처벌은 화장실 청소를 제시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가 부적 강화가 되느냐 처벌이 되느냐는 결과물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적 강화이고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처벌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통해서 건전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부적 강화이고 화장실 청소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처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리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꼭 알아두십시오. 스키너의 기법은 얼른 보면 쉬워 보이지만 꼼꼼히 따지면 따질수록 헷갈리니 부적 강화와 처벌의 차이를 여러 번 읽고 생각해서 이해해야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부적 강화와 처벌의 차이에 대해서 스키너는 평생 연구의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조건화된 강화, 1차적 강화와 2차적 강화로 나누어지는데 1차 강화문은 아무런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물학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선천적인 강화적인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물, 먹거리, 신체적 접촉, 성적 자극, 추위와 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극, 특정 약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2차 강화문은 물리적인 소리와 불빛, 칭찬, 미소, 관심 등 심리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2차적 강화문이 가장 강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2차 강화물 돈을 준다고 하면 세상에 빨리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2차적 강화물의 대표적인 돈 때문에 돈에 살고 돈에 울고 돈에 웃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호하는 음식 중에 돼지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유가 돼지돈의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지 착각해 보았습니다. 돈!
강화 스케줄, 강화 계획은 지속적인 강화와 간헐적 강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강화는 반응의 횟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기대하고 있는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용돈을 주고 용돈을 주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법은 멀리해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 조건을 걸고 게임을 하거나 조건을 달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초기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강화가 중지되면 행동이 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은 기분 좋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강화, 간헐적 강화에는 고정간격, 변동간격, 고정비율, 변동비율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격은 시간에 따라 강화를 주는 것이고 비율은 행동의 횟수에 따라서 강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정간격과 고정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간격이란 행동의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강화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으로 근무하는 알바생들, 월급, 일당,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정기적 시험, 50분 근무에 10분 휴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변동간격, 미리 정한 시간이 지나면 강화가 제공되지만 평균적으로 그 다음 강화가 일어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고정간격과 강화 계획의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3차례 강의를 부여할 경우 25분, 30분, 60분 아무 때나 시간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제공하는 간식, 교통의 상황에 따라서 버스 시간 배정, 파파라치,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 잠복 근무하는 형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방식은 느리고 완만한 반응이 나타나지만 강화 후에도 쇠고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은 고정 비율과 변동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정 비율,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빠른 반응이 나타나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 10문제 맞췄을 때 주는 용돈, 아빠 흰머리 10개 뽑았을 때 주는 용돈, 영업직 사원이 제품 1개 팔 때마다 지급받는 보너스, 커프 전문점에서 10번 사용할 때 쿠폰 한 장을 주는 것, 비행기의 마일리지와 같이 고정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동 비율, 평균적으로 정해진 수에 따라 강화를 받지만 불규칙한 횟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강화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입니다. 이것은 언제 1등이 될지 모르고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 득점할지 모르는 축구 경기, 빠찡고, 화투, 포카 등으로 한번 빠지게 되면 패가 망신을 당하지만 긍정적인 학습으로 이어진다면 성실하고 건전한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변동 비율은 어떤 행동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키너는 바보를 천지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키너의 ABC 관점, 행동주의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원리로 선행 요인이 행동과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특정 행동을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선행요원, 행동 이전에 일어난 사건. B. 행동, 관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반응 혹은 행동. C. 결과, 특정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강 BF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